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키캐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사실 뭐 더 알려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쭉쭉 하다 보시면 뭐 요런 거야 수정 금방 다 하실 테니까 쭉쭉 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 오늘은 설비 관련해서 한번 좀 할 겁니다. 예전에 설비를 한번 해 놨었죠. 여기 설비 모델 요렇게 한번 만들어 놨었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죠. 기본적인 설비를 건물에 우리가 설비 요소들 뭐 변기, 대변기, 그다음에 뭐 보일러, 뭐 배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연결하고 뭐 시우수관, 오수관으로 연결시킬 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분전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게 한꺼번에 이 건축 모듈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리하실 때도 뭐 골조 단계에서 타공이 여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가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고, 건축주도 그에 따른 소통이 되게 쉬워진다. 뭐 비단 요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세탁기가 가려면 뒤에 지금 여기 표시돼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거 이제 온수랑 그 냉수 연결해 줘야 되고, 당연히 싱크대도 하수 연결해 줘야 되고, 우리 변기 같은 경우에 똥배관 다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면서 천장에 혹시라도 이제 2D 기계 배관 따로 검토하고, 뭐 위생 배관 따로 하고, 난방 따로 하고, 뭐 환기 따로 하고, 이거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각각에 봤을 땐 마른데도, 물론 각각에 보면서 건축이랑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다 합쳐 놓고 보면 이게 원하는 층고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 이상한 데 막 설비가 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저는 이 작업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예측 가능한 건축이 되고, 뭔가 이게 이 작은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이 건물에 이제 어떻게 혈관이죠. 이런 걸 모두 다 계획자가 컨트롤하고 또 요대로 해 달라. 그다음에 아니면 요 설비 단계에서 쪼끔 더 정리를 해서 같은 조건에서 조금 더 나은 유효 면적, 유효 층고 높이 뭐 요런 걸 또 확보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또 2 단계에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요 작업을 반드시 좀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요거 예전에 한번 만들어 뒀던 거죠. 요거 이제 배관들, 이 뭔 배관이냐? 하수 배관인데, 그럼 이 하수 배관의 뭐 정확한 규격이랑 뭐 인슐레이션까지 해서 이거를 할 거냐? 뭐 소재구의 위치며 이거의 뭐 VG1, VG2 이거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냐 여기서, 설비 기술사분들한테 받은 거, 그 받은 거를 우리 도면에 경로를 녹여내고, 그 경로끼리 서로 잘 워킹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그 배관들의 관경과 그다음에 경로, 요게 필요한 거죠. 고거를 오늘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저도 뭐 이거 접합이 어떻게 되고 뭐 여기 뭐 밸브를 어떻게 되고 이거 몰라요. 그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런 경로 데이터와 관경 데이터.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MEP를 하는 거다. 설비를 이제 MEP라고 하거든요. 고런 좀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쪼끔 이 고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폴더 체계도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자, 구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통 설비 요렇게 해서 설비 계획 요렇게 해서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여기 하나 만든 다음에 크게 이제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 통신 및 소방이 있죠. 통신 소방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오고, 그래서 기계 요렇게 저는 좀 따로 요렇게 좀 빼 놓는 편입니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뭐 스프링클러 들어가시는 건물 하시는 분들은 소방을 따로 빼 두셔도 되고, 요건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이라서 따로 안 빼고요. 그럼 기계에서도 지금 따로 가는 게 위생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생 있고 환기가 있겠죠. 요새 환기 쪽 중요하니까. 또 뭐 있지? 기계, 위생이랑 환기, 뭐 냉난방, 난방. 그다음에 냉난방 있겠죠? 냉난방. 냉 냉난방. 요렇게 이제 해 놓고, 저는 전기는 사실 하나로 해요. 전열이랑 저기 스위치 배치,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전등 배치 요런 거.
그렇게, 왜냐면 건축에서 그려줘서 어디에 이 전등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켜게 할 건가. 그런 컨트롤 내용만 사실 전기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좀 하는 편이고, 통신 및 소방은 스프링클러 없으신 분들은 간단해요. 뭐, 단독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감지기 두 개는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거랑 이제 통신함 어디 있을 건지, 그다음 홈 네트워크 같은 거 어디 놓을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만 간략하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뭐가 많죠. 이슈가 위생이랑 환기 쪽 냉난방, 기계 쪽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계는 하고, 전기랑 통신 소방은 제가 알려드린 거 기반으로 하면 금방, 이거 사실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그러니까 별도로 사실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Alt 누르고 복사를 하셔서 일단 위생으로 쭉 가져가 볼게요. 좀 위생 배관으로 가보면 이제 1층으로 봅시다. 여기 지금 건축으로 레이어가 있으니까 요 세팅 들어가셔서, 저는 당연히 여기에 위생 설비 레이어 모음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위생 쪽에 보시면 지금 켜져 있는 것들이 뭐 위생 관련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여기 지금 추가되어 있어요. 위생 도기 당연 레이어 따로 있고, 설비 레이어 따로 있고, 설비에서 특히 위생 배관과 위생 설비가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배관 따로 가야 되고 설비 따로 가는 게 나중에 이제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 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요. 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기 디퓨저, 배관, 설비, 이건 전열 교환기 이렇게 가고, 환기 디퓨저 100이고, 그 일람을 나중에 뽑을 때 이렇게 따로 해놓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자, 요거를 위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위생 말고는 사실 다 없어지면 좋겠죠? 지금 요것도 환기 배관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요런 거를 이제 환기 디퓨저로 환기, 저번에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죠? 환기, 디퓨저 100이고, 이런 걸로 이제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연결을. 그때 PS를 여기 빼놨었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캐드 워크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서 MEP, 여기 있는 MEP 툴셋에서 어플라이 스킴을 해주세요. OK를 누르면 옆에 있는 것처럼 MEP에 관련된 그리는 객체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밑에 이제 건축이랑 여러 가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그리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MEP 시스템, MEP 루트, 요거 안 나오신 분들은 윈도우 가셔서 툴바에 가서 MEP 툴바 요거 키시면 돼요. MEP 툴바. 그럼 이렇게 다시 저도 다시 킬게요. MEP 툴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디 뜨거나 할 겁니다. 뭐 필요하시면 여기 갖다 놓으셔도 되고, 저는 위에다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보면 MEP 시스템. 기본적으로 원래 아키캐드 28 버전까지는 정말 간단하게 있어서 하나하나 다 제가 입력을 했는데, 친절하게 29 버전부터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전기 트레이, 그다음에 순환, 냉수,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급탕 있죠? 그 다음에 외기, 그 다음에 우수, 급기, 그 다음에 하수 및 오수, 이렇게 있어요. 뭐 오수라고 쓰실 분들은 또 뭐 나중에 또 하나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로 갈게요. 요거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색상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요 색상들. 서피스 색상도 있고 인슐레이션 색상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게 맞춰주세요. 뭐 똥배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똥색으로 해놓으면 되고, 핫워터 빨간색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콜드워터 일반 급수죠, 초록색으로 돼 있죠. 뭐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색깔을 맞춰둬야지만 내가 나중에 3D로 확 봤을 때 뭐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배관의 속성에 따라 덕트로 갈 건지 파이프로 갈 건지 케이블 트레이로 갈 건지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순정을 쓰기로 했고, 응용은 나중에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갈 거예요. 29 버전 전 좋아요.
사실 저는 28 버전 원래 제가 아직 29로 사실 안 넘어왔어요. 저는 항상 0.1 버전이 오면 넘어오기 때문에 다 지정해서 놨어요. 스프링클러, 급기, 배기, 뭐 하수, 오수, 뭐 가스 배관 다 있어요. 저는. 근데 일단 우리는 있는 거를 쓰겠습니다. 있는 거. 근데 루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덕트의 규격이 있겠죠. 우리 대략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 뭘 더 할 생각을 하지 마요. 있는 대로 써. 그냥 DN. 아마 독일 기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관경 100파이, 125파이, 200, 250짜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써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서로 간섭이 안 되는지 그 사이즈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한테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에 가보시면 지금 여기에 묶음은 EN1506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프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파이프 재질이 있어요. 코퍼, 뭐 스텐, 카본 스틸, 멀티레이어, CUG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거 내부에 들어가는 하수 오수관 그다음 외부에서 이제 정화조로 연결돼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배관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건드실 게 없다. 다만 요거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 케이블 트레이 볼 거 없어요. 케이블 트레이 정도의 건물이 가려면 그래도 얼마야? 1000평. 뭐 못해도 500평 이상은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쓰실 일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만 보시고 시스템 브라우저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배관 연결. 배관 연결을 해야 되는데 29번 전부터 배관에 관한 워킹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저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수 배관 레이어를 킬게요. 하수랑 오수를 일단 같이 할게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게 아웃사이드로 돼 있죠. 인사이드로 다 바꿔주시고요. 요거 다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인슐레이션을 인사이드에서는 안 쓰죠 우리. 유니 인슐레이션도 끄고 그다음 시스템은 웨이스트 워터 쓴 쓰레기물 버리는 거니까 웨이스트 워터로 해주시고 해보시면 요런 이게 창이 뜰 게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내부의 컨셉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뭔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그래도 뭐가 뜨네? 인슐레이션도 꺼도 되고요. 웨이스트 워터도 꺼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 디멘션이 지금 125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거는 지금 워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짜리 일단 똥배가니까 100짜리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수직배관부터 설치하는 거, 수직배관. 왜냐면 계획을 할 때는 일단 그게 중요하죠. 일단 파이프 샤프트도 켜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아무 데나 눌러. 아무 데나 누르면 옆으로 가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요거를 탭을 누르신 다음에 Z값으로 뭐 한 6000 정도 요렇게 해두시면 요렇게 이제 수직 배관이 완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각 층의 똥배관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하수 배관은 간격이 좀 더 작죠. 하수 배관 간격이 좀 더 작으니까 요거는 뭐 70파이 정도 요렇게 해 두시면 되는데 지금 요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하수 배관을 오수 배관을 따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3D로 봐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비 모델로 가져가서 보면 저기 아까 2층이었죠? 2층이었으니까 우리 요거 예전에 만들었던 건 치웁시다. 치우면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수직 배관은 어차피 수직으로 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쭉 일단 내가 올리고 싶은 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매트 기초가 정도 되는 데까지 쭉 내리세요. 일단 개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쭉 해서 그냥 3D에서 잡아 당기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쭉 잡아 당기고 얘도 쭉 올려요. 자,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2층으로 가보면 2층, 3층 2층 안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오냐면 플로어 플랜으로 가야 돼요. 항상 뭐가 안 나오면.
홈스토리 온리. 근데 우리는 관계된 모든 층에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 모든 층에 나옵니다. 요렇게. 이렇게 나와요. 요건 저번에 이제 해놨던 거죠. 요거 이제 다 없앨게요. 해놨으니까. 네. 피트까지 다 내려가는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수랑 오수가 이렇게 가겠죠. 요거. 그 다음에 당연히 요게 옥상으로 올라갈수록 어딘가 이제 하수, 오수 전부 다 이제 벤트로 연결해서 옥상을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작업도 이제 덕트랑 파이프랑 연결하는 거, 그런 거 작업까지 디테일하게 가면 위에 이제 뺑뺑뺑 돌아가는 거, 그거까지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됩니다. 요거 속성을 따오려면 이제 Alt로 해서 일단 한번 쭉 그려볼까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 인간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보이죠? 네.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갈 것 같잖아요. 네, 일단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도 그러면 요거는 하수구 모델링을 안 했어요. 지금 안 했거든요. 지금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요걸로 하게 되면 지금 요거는 뭐냐, 샤워 캐빈이잖아요. 샤워 캐빈을 따로 잡아야 되고 지금 샤워 캐빈에 우리가 드레인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드레인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잡히는 건데, 저는 요 방법보다는 드레인을 지금 여기서 없앨 수 있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드레인 옵션을 좀 끄는 게 없나 보네요. 네, 없을 그런 커넥션에서 가보면 웨이스트 워터, 네, 여기 없죠. 뭐 일단 요렇게 일단 해서 둔 다음에 드레인도 이제 유가 또 특정 제품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드레인도 별도로 이제 항상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덕트 터미널, 아니 여기 파이프죠. 우리는 파이프 엔드로 가보시면 파이프 워크 디바이스, 여기가 아닌가, 여기 있어요. 드레인.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드레인을 한 300 정도 올려서, 예, 드레인을 여기에 이렇게 하나 놓으면 요 드레인이 이제 물량에 잡히거든요. 드레인. 요것도 레이어도 하수 드레인 이렇게 하면 딱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연결이 됐는지가 봐야 돼. 연결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이게 워킹이 나중에 정말 고수, 뭐 저도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하수 유량, 그 다음에 벤트 유량, 그런 거 계산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하셔야, 연결이 중요한데 여기 그거 연결을 시각적으로 보시려면 뷰 가셔서 온스크린 뷰 옵션 가시면 MEP 오픈 MEP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세요. 자, 그럼 뭐냐,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요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걸 3D로 한번 가서 볼게요. 3D로 가서 우리가 아까 만든 2층을 가봅시다. 2층 어디 있냐? 응? 어디 있죠, 여러분? 이상한 데가 더 붙어 있네. 네. 이상한 데 가서 붙어 있네요. 다시 와서, 네, 지금 요게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수직 배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Z로 들어와서 일단 여기서 해서 이렇게까지만 빼놓을게요. 요게 가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붙여놓으면 다 저기 한꺼번에 수직 배관, 수평 배관 다 연결이 돼서 조금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수직 배관이 완성되면 일단 신용만 해놓고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홈스토리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요런 가구들 지금 다 빼볼게요,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네. 자, 보면, 얘는 우리 월행 타입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벽면을 매다는 타입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빔으로 오시면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옵션 창 하신 다음에 바닥 배수로 빼주셔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워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빨간색이 배관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면 본능적으로 연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변기 옵션을 가셔서 그 다음에 커넥션에 가보시면 요게 이제 그 배관 연결하는 건데 우리 똥이 나가는 곳에 MEP 시스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웨이스트 워터로 해 주셔야지만 연결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연결이 될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꼽아 넣으면 딱 일단 요까지만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꼽아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꼽아 넣으면 빨간색이 안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적잖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배관의 위치를 맞춰도 안 떨어져요. 요게 요렇게 딱 돼야 되거든요. 딱 되면 망치 모양이 떠요. 요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신돼요. 또 보면 요 지금 벽을 제가 없앨게요. 너무 많다 벽이.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다 가져가 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솔루션 1, 2, 3, 4 보이세요? 솔루션 1 오브 4. 여기서 그 화살표 우리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나씩 누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연결을 하죠. 뭐 수평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한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슬로프도 걸 수 있는 슬로프는 좀 나중에 하고. 자, 뭐가 문제냐면 얘는 지금 시스템까지 지정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자, 얘는 지금 뭐냐면 객체예요. 요거. 오브젝트인데 우리는 요거는 설비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컨버트 슬래션 투 장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장비. 그러면 색이 좀 달라졌죠? 더 진해졌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도 구멍이 나와요. 이렇게 된 상태가 서로 붙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요 객체에서도 안 뜨면 서로 붙지 않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맞춰도.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럼 이제 요 파이프가 수직 배관에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샤워 캐빈도 아까 샤워 캐빈 잘 안 쓴다고 했는데 한번 뭐 나왔으니까 볼까요? 웨이스트 워터. 네, 이것도 웨이스트 워터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컨버트 이큐프먼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왔잖아요. 일단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솔루션 1, 2가 떠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 요렇게 조금 모자란데 저게 언제 다 끼고 있어요. 저거 얼마나 불편해요. 요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3D에서 딱딱딱 체결을 하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됩니다. 쉽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둘씩 연결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건물에서 쭉 이제 우리 혈관 같은 모습이 하나씩 쭉 다 나오게끔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 층마다 요것도 하고 뭐 급수 그다음에 보일러 난방수 배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급수 같은 경우에는 벽에 매립돼서 오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바닥으로 오거나. 그래서 저는 급수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실. 급수는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그다음에 그 끌어오는 거에서 수도 매놀 놔야 되죠. 그러면 그 수도 매놀의 미터기, 수도 미터기를 어디다 둘 건지 고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되고, 가스하게 되면 그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뭐 요런 거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잘 표시만 해 두시면 확실히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시공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찾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다음에 뭐 요런 데도 똑같습니다, 하는 거는. 여기도 요렇게 대충 뭐 아마 요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뭐 얘도 요런 게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겹치면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얘는 요렇게 오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이겠죠? 정리를 하자면.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가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해도 돼요. 나름 잘 해 놨더라고요. 예, 요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왜 안 나오냐 또. 저도 막 잘하진 못해요, 사실. 그냥 요런 게 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다. 요 정도를 좀 알려드리는 세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연결해 놓고 얘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게끔 해 놓고, 당연히 얘도 하수배관이 어디서 만나서 가야겠죠. 뭐 고런 거. 고런 거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있어요. 슬로프. 슬로프. 몇을 줄 거니? 요렇게. 내려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입력하신 다음에 슬로프를 주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0.5. 살짝 휘었죠? 지금 휜 게 표시가 어디서 될 것 같기는 한데 요런 데가 되죠? 요렇게 당연히 보이겠죠? 입체이니까. 얘도 살짝 휜 거 0.5. 요렇게. 얘는 너무 짧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하기 시작하면 왠지 그 욕심이 나요. 이게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사실 이제 설비 기술사분들한테 받은 거를 우리가 좀 더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는 저도 말씀은 사실 못 드리고, 최대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하루 안에 끝내실 수 있도록 쪼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건축주들한테 보여주면 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아무리 뭐 사업성 이런 걸로 판단한다고 해도 결국은 디자인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고, 요렇게 확실히 좀 사업을 조금 더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의 리스크, 고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얘도 보시면 지금 객체로 되어 있죠. 요걸 그냥 장비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도 요렇게. 근데 지금 얘가 방금 안 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요렇게 다시 하면 요렇게 갖다 대면 웨이스트 워터. 왜 안 되지? 워터 커넥션. 이거는 이거는 이 급수를 했네. 큰일 날 뻔했죠? 네. 요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네, 되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하나 해볼까요? 커넥션으로 가신 다음에 웨이스트 워터에 웨이스트 워터 이렇게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촉 빨간색이 서로 들으면서 제발 연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속삭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연결하고, 아이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3개까지 되죠. 이렇게. 안 됐네. 그러면 슬로프를 3 이렇게 해서 넣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사실 어려우면 저도 사실 이거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다 보니 이런 거 이제 생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여러 개 생겨, 요 점들이 여러 개 생겨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 있습니다. 퍼지. 아이고. 퍼지.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잘. 연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요게 최소 연결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이 뜨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네, 깔끔해졌죠, 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매 층마다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분들은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화조 이제 묻으면 정화조에도 연결하고, 탱크에도 연결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들 덕트가 이제 화장실 배기가 있죠? 요런 거. 요런 거는 지금 요것도 위생이니까, 환기 쪽으로 가보시면, 뭐 위생에서 해주기도 하나? 환기. 예, 배기죠, 사실. 배기. 요것도 레이어 세팅을 제가 미리 맞춰놨어요. 환기 쪽으로. 배기까지 같이. 그래서 요것도 환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요게 뜨죠, 얘들. 우리 배기팬 설정해 놓은 것들. 여기 화장실 안쪽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랑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연결. 그 연결 작업을 이제 덕트에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비로 바꿔줘야 되고요. 얘도 장비로 바꿔줘야지 동그라미 떠요. 우리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당연히 나온 것들을 덕트 커넥션에서 배기 익스트랙 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기로 따로 설정을 해놔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도 빼는 거.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여기에 배기, 펜, 배기, 뭐,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도 익스트랙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높이가 안 맞으니까 지금 안 뜰 거예요.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얘 높이를 요만큼 높여준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하면 연결이 왜 안 되지? 요런 게 이제 사실 아키캐드 상에서도 아직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익스트랙이에요. 다 돼 있죠? 네, 이제 되네. 네, 요렇게 이제 하나씩 해주시면 점점 거미줄처럼 인슐레이션 빼실 분들은 빼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하고 한 다음에 특히나 이제 똑같은 층이 다 올라가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특히나 저기 층이 트랜스퍼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층에 화장실이 여기 있잖아요. 뭐 급수야 뭐 사실 상관없는데 근데 PS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일러도 있어서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 발생된 오수 하수들이 여기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할 때 여기에 층고를 어떻게 잡을 건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축계획상 이런 게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레이어를 바꾸자니 너무 계획적으로 좀 망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 당연히 여기 보호 같은 게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 트랜스퍼가 하는데 여기에 보호를 미리 타공을 해 놓을까 말까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참 유용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층의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겠죠?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 하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뒤쪽으로 빼거나 그다음 얘는 75로 바꿔주고 70짜리로 네. 그다음에 뭐 얘 하수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얘는 이제 우수 쪽으로 가니까 물 쪽으로 가니까 상관없고 자 그럼 다시 3D로 가서 사실 2D에서 미리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기는 해요. 네,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와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화장실로 위생을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돼 있죠, 지금. 얘는 지금 위생으로 안 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똑같은 계속 반복이에요. 요거를 다시 바닥, 원더플로우로 한 다음에 커넥션은 오수로 지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장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준다. 이런 거 이제 지금 노드들이 지금 지저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주기는 하는데 이런 거 안 생기려면 애시당초부터 그냥 좀 긴 곳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걸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럼 얘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 줘야 되고 왜냐 통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한번 이제 얘를 보기 싫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뭐 사실 법칙이긴 해요. 요렇게 이제 왔고 그죠? 근데 얘도 한번 조금 더 그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슬로프를 미리 줍시다. 1%?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냥 넣어요. 네. 넣고 얘는 벤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삥삥삥삥삥 돌아가고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커넥션 나중에 해주시고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조금 과장되게. 그래서 보면 얘는 지금 덕트잖아요. 덕트. 덕트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데 파이프 액세서리에 있나? 보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마 덕트에 있을 겁니다. 덕트 엔드. 음. 네, 요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쭉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뭘 보는 거냐면, 저는 이제 구조 모델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생을 좀 같이 보는 편이에요. 위생 배관. 위생 배관이, 구조인데, 요걸 설비해서 같이 틀어줘야 되는구나. 요걸 요렇게, 지금 왜 안 나오냐면, 우리는 내력만 나오게 해놔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벽, 보를 키고요. 보는 밑에만 있죠, 다행히. 근데 이제 한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봅시다. 저렇게 이제 배관을 보내는데 사실 5층 트랜스퍼 되는 부분에서 보가 없는 게 조금 이상하죠. 물론 이제 바닥 배근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에 임의로 콘크리트 볼을 하나 보내볼게요. 네, 아마 이제 대부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로드 베어링. 네. 저런 거 뜨면 읽어보시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600 정도 되는 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나간다. 여기 요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다음에 구조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제 기준선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중에 모델 관리하실 때도 좀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설비 모델로 들어가 보시면 보가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조 일반상 보면 보타공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하셔서 배관을 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설비랑 논의해서 또 다른 쪽으로 좀 보낼 건지 그런 걸 이제 사전에 리스크를 다 체크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굳이 온 거예요. 자, 그럼 구멍을 뚫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게 아니라 여기가 있어요. 요거 요것도 보이죠? 크리에이트 오프닝 보이시면 요 배관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오프닝 하신 다음에 내가 뚫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슬리브 묻을 크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100이니까 150을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0을 뚫어야 되니까 100에서 120, 150이니까 50 남고 반지름이면 25 더 해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렇게 뚫립니다. 물론 이거 뚫는 거 위치는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막 뚫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하면 뭘로 나오냐? 얘가 오프닝 툴로 이렇게 뚫려 자동으로 다 뚫리게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 다 일단은 연결을 해 놔서 그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뚫어가면서 여기가 맞네 틀리냐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좀 예민한 곳이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뚫은 데를
구조한테 별도로 보내서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괜찮은지 구조적으로. 물론 일반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 구조 엔지니어한테 검토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모델, 구조 모델 같은 걸로 가보시면 5층 바닥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프닝이 요만큼 이제 뚫려 있다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거를 뭘 만질 수 있다. 얘도 이제 뚫려야겠죠? 그런 것들 하면 유효 층고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이 모색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하시기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벤트를 제가 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벤트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 옥상에 돌아가는 돌돌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MEP 속성을 연결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시면 금방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 교환기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 뭐 지금 덕트 막 휘어지고 막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전열 교환기는 없거든요. 아무리 오브젝트 같은 걸 뒤져도 이제 에어컨이랑 보통 통상 그런 것만 있지 대부분 그런 게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산은 어차피 없어요. 이런 객체, 레빗 객체라도 제조해 주는 게. 근데 이제 아키캐드에서도 레빗 데이터 읽어올 수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제조사들은 이게 그 BIM 객체를 잘 만들어 줍니다. 제가 듣자 하니 여기서 안 만들어 주면 안 쓴대요. 건축사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어쨌든 모델이 다 느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컴포벤트사 패시브 하우스 할 때 쓰는 그런 거를 그냥 객체를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빗 모델도 있죠. 400. 천장형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천장형이 제가 알기로 150짜리거든요. 150짜리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RFA 파일이 이제 레빗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케드 파일 누르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앤 오브젝트 누르셔서 임포트 RFA에서 GDL 오브젝트 요거 누르시면 레빗 파일을 가져오겠다 요 말입니다. 레빗 파일 다 호환이 돼요. 레빗도 어차피 객체 그 BIM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기로 누르시면 지금 잠시 후에 레빗 번들이 여기 뿅 하고 뜹니다. 네, 여기 떴죠? 그래서 MEP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뭐 폴리곤 어떻게 지오메트리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냥 몰라. 그냥 기본값 알아서 줍니다. 그럼 이제 들어왔어요. Successfully created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장비로 가보셔서 embed library 하면 여기 딱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여기 놓으면 보통은 나와야 되는데 얘 또 어디 갔을까? 피트층에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로 갔구나. 3D상에선 그래서 잘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나와주세요 하고 오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전열교환기 크기란 말이죠. 요거 이제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실 수 있으면 조절하셔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각자 연결된 포트에 배관을 똑똑 꼽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전열교환기의 배관 루트에 따른 그런 천장 간섭 그런 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도 커넥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빗 파일이에요. 그래서 커넥션 1, 2, 3, 4가 이제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파이프 그 다음에 덕트가 이제 뭐냐 그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네 이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질 않아서 그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레비 파일이니까. 요거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팅해서 뚝뚝뚝 꼽으면 전열 교환기가 되는 겁니다. 전열 교환기의 배관 따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MEP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실 거의 실시까지 다 했는데 나온 파일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못 보는 거죠.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콘센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있죠. 전기 쪽에서. 그 다음에 등, 뭐, 이런, 천장에 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통신 쪽 홈 네트워크. 이런 거 객체도 그래픽스, 한국지사에서 다 주거든요. 저런 것들.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이제, 요게 하수고 요게 오수인데, 요거 두 개 묶어서 이제 벤트로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이제 객체가 다 있어요. 요 뭐지, 객체? 루프탑 업블라스트 팬, 덕트워크 팬 가면 있습니다. 저게 아까 안 보여서 내가 그걸 못 찾은 건데, 요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랑 얹혀두고 같이 보면 어디에 뭐 구멍이 뚫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게 그럼 타당한지, 요게 이제 주요 구조부거든요. 요게 LB들이랑 뭐 거더들, 빔들, 슬라브 이제 구멍 뚫어야 되는 것들, 뭐 이게 사전에 다 싹 다 검토가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 같은 거. 전열 교환기를 요건 이제 저기 아시죠? 저기 잡자재 사장님, 잡슈 사장님 잡슈에서 이제 폭산행방 적용하는 집인데 요것도 지금 컴포벤트사에서 R450 아까 레빗 객체 다운받아서 급기 요렇게 급기 가져오고 소음기 난 다음에 급기에서 저기 제습 냉방 모듈 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제습 모듈이랑 그 다음에 회수하는 거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내보내는 게 어디로 나올 건지 여기 이제 나오죠 보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히트펌프랑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어디에 놓을지 이런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냉수 온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어차피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큰 상관없어요. 난방 배관까지 저 안 합니다. 난방 배관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들어가면 스프링클러 좀 하시면 되고요. 각 층마다 이제 분배되는 거 요렇게 이제 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이제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도 저는 아직 화장실에서 연결 안 해놨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런 거 이제 요런 거 연결해야 되죠. 요런 거 이제 내려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상황에선 사실 간섭 이슈가 잘 안 생기는데 친구에 좀 예민하거나 그런 거 있을 때는 확실히 좀 도움이 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걸 하면서 이제 설비 쪽이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가 1층의 천장 속인데 전열 교환기가 욜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2층 바닥에서 나오는 배관들이랑 너무 많이 겹쳐요. 이런 불보듯 뻔하게 이제 시공이 현장에서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열 교환기 배관을 급배기를 이쪽 뒤쪽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게 사실 시공 리스크잖아요. 나중에 막 가서 막 부랴부랴 막 이게 되네 안 되네 아우 저도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내가 요때 시간 하루 이틀 더 써서 요거 확실히 매무새 단디하게 한 다음에 하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도 안 오고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화가 온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치밀하지 않다는 게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래봬도 지금까지 한 30개 가까이 접었거든요. 결국 도달한 결론이 그겁니다. 요런 거 이제 우수관 같은 거 내려와서 우수관 하는 거 트렌치로 만나서 가는 것들 요런 거 다 요런 것도 지금 주차장에서 바닥 배수 빼놓는 거 다 근데 요거는 매트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오수배관 하수배관 여긴 정화조 없는 데라서 정화조 없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수도이거든요 수도 요거 미터기 나는 왜 자꾸 매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미터기 요것도 있어요 컨트롤 T에서 한번 보면 요거 워터미터 있죠
실제로 계량이 안 되더라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1층에 오면 요런 거 분전함, 뭐 통신 배전함 요런 것들, 요런 거 이제 여기에 설치되면 이게 뭐예요? 라고 당연히 문의가 오겠죠.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뭡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논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가져왔어요. 디지털 도어로. 왜 가져왔냐? 이걸 가져와야 수량에 잡혀서 내가 견적을 보기 쉽거든요. 결국 저조차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 이게 뭐가 또 있네 없네, 뭐 엘리베이터도 있죠.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비니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단독형 감지기,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요거 각각 객체 있어요. 보면 스모크 앤 힛 디텍터 요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뭐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고, 평면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설비 쪽만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설비를 다 나눠 놨어요. 이렇게 지금 설비에 받은 거를 다 하나씩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객체 중에 분배기 있습니다. 매니폴드라고 치시면 있어요. 순정으로 제공해 주는 거, 아키캐드에서 요거 맞게 이제 하나씩 하신 다음에 까까까 꼽으면 돼요. 그래서 바닥 분배기, 그래서 이제 분배기 하면서 분배기가 어디 있으면 좋을지, 웬만하면 저는 이제 바닥에 매립하거나 아랫집 천장에 붙이는 거 싫어서 웬만하면 이런 거 이제 하나 만들어서 다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 넣고, 그다음 요런 거 돼 있고, 환기 배관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가 있고, 배기랑 같이 엮이면서 요렇게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작은 거,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교하게 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정도까지만 해요, 저는. 네. 뭐 어디서 뭐 켜져라, 뭐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외부 조명도 연동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조금 더 큰 건물에서 뭐 방지실이나 관리실 생기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쫙 모아두면 좋다. 요렇게 50대 1로 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좀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키캐드에서 이제 설비 MEP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좀 생성하셔서 결국 다 같이 건축을 좀 잘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좀 더 높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잘 여기까지 모델을 모두 해서 아무리 10평의 땅콩주택이라도 이거 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